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에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쌈팀님께서. 쌈티가 뭐예요, 쌈티가? 아니 친구 별명인데 어쩌다가 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쓰게 됐습니다. 쌈티 좋은데? 쌈짱. 쌈 잘할 것 같은데. 아, 그 전직 한의사 출신의 그 빅버디님. 지금 전직이라 그래. 현업은 아니고 현직. 맞아. 지금 실업자잖아. 놀고 있잖아. 지금 안 하시잖아. 그렇구나. 안타깝습니다. 얼굴 표정은 밝으신데? 네, 빅버디님이 밝아져. 놀면 밝아져. 술깨는 저 침 좀 놔주세요. 놀면 밝으죠. 내가 옛날에 수지침 잠깐 배웠을 때 그 점이 하나 있었는데 여긴가 어디를 놓으면 술 먹다가 여기를 놓고 오바이트하고 또 마시면 처음부터 다시다 그러던데. 수지침 할 때. 잘 모릅니다. 나한테 수지침 가르쳐준 분이 고기가 아주 죽이는 자리라고 그러면서 여기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속이 술 먹다가 속이 울렁거리고 좀 취기가 돈다 싶으면 여기다 수침을 딱 놓으면 여기요? 내 기억으로는 여기였던 거. 막 1시간 연장돼요? 처음부터 다시래. 처음부터 다시요? 우와. 그냥 막 그래서 찔러보죠. 그분이 대학교 때부터 수지침 학회를 다닌 분이었는데 술 여자분인데 술 먹으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후배나 동료들을 엄청 살렸다는 술 먹고 막 기는 놈들을 다 여길 찔러가지고 살려내고 또 먹이고 했다는. 근데 어쨌든 다음 날은 전사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지 좀 낫겠지. 숙취해서. 그분한테 가서 점 하나 찍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계속 거기 찌르는 거죠. 그렇지. 자, 오늘부터는 저 골프의 지평을 넓혀보자라는 주제로 그 시리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라님, 필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 그 알리지도 않았어. 내가 얼마 전에 그 필라에 계시던 분을 만났어요. 지금 그만뒀죠. 그분요? 그걸 만났더니 필라는 골프 위주 사업을 곧 접을 거다. 잘못 찍었어. 는 얘기가 있대. 아니요. 는 얘기가 있대. 그런데 그분 하는 얘기는 근데 사실은 뭐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다. 왜냐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접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라가 골프 사업 쪽에서 적자가 되게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 협찬해 주신 분이 골프 사업을 접게 한 본인이 결정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소문은 계속 있대요. 자 하여튼 그 오늘부터의 그 시리즈 특집은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간간히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해왔죠. 그리고 카페에서도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들을 했었어요. 꽤 여러 번 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카페에서 먹거리들 이제 유명한 있고. 데들 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었고. 그렇죠. 볼 아트. 네, 볼 아트도 했었죠. 볼 아트,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시를 가지고 패러디해서 쫙 네네.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게 저희 또 책자로도 나왔었죠. 네, 책으로도 나왔죠. 저희가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도 냈거든요. 그 책을 내는 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작년 올해 이제 저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겨워가지고 이제 진도를 못 나갔는데 매년 이제 이 책을 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왜 바람 부는 날님이라고 네. 걸출한 스타가 계셨죠. 스타 작가였죠. 그분이 이제 소설도 쓰시고 무대리 시리즈. 무대리 시리즈라고 아마 여러분들 못 본 분들이 있으면 저희 카페에 들어가시면 무대리 시리즈 치시면 굉장히 재밌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아니, 우리 카페로 옮겨왔나요? 단편 소설, 중편 소설 가깝지 않을까? 골프 골프 허니 카페. 카페. 지금 안 옮겨놨어요? 네, 골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건 무대리 시리즈는 옮겨다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건 되게 재밌어요. 역작입니다. 그리고 저희 꼴통들이라고 하는 책에도 그게 있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어쨌든 그런 골프의 지평을 넓힌다. 그러니까 골프를 하되 골프에 갇히지 말자 이런 주장이죠.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캠페인도 하고 또 남들이 보기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짓도 하고 이제 해왔는데 이번 특집에서는 왜 그러나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그리고 그게 갖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의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면서 뭐 제목은 이런 거예요. 골프와 글쓰기, 그 다음에 뭐 골프와 그림, 또 골프와 사진, 그 다음에 골프와 음악, 그 다음에 골프와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소주제들을 좀 놓고
좀 더 수다를 떨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근대 뭐 그걸 현대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현대나 근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 시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병나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냥 그렇죠. 뭘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을 가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러니까 불과 100년을 줄넘기도 학원 다닙니다. 예,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해하고 알고 스스로 해결하고 혹은 내가 알지를 못하면 동네에서 해결하고 그죠? 네. 그 속에서 이렇게 좀 해결하고 뭐 먹는 것조차도 사실은 요새 뭐 100마일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근처에서 다 해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먹거리의 문화도 굉장히 이게 좀 그 유해한 먹거리들이 이 범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먼 거리를 유통해야 네.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방부제를 써야 되고 보관 기술, 냉동, 뭐 그다음에 유통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불과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해결하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동의보감을 쓴 그 이제 고미수 선생님 책을 보면,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었던 거죠. 거기를 보면 이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의서라기보다는 의학하는 전문가들이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의학 전문책이라기보다는 얘는 백과사전이었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이다. 그리고 실제로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당대의 의료진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한 것은 뭐냐면 인덱스를 만드는데 거의 반의 세월이 지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드는데 이게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까? 병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그게 뭐냐면 백과사전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글을 알고 있는 사대부라는 건 동네에 한 명씩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사대부가. 그럼요. 그냥 큰 그 지역에 있어서 이제 좀 식견계나 있고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어떤 어르신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대부가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어떤 병적인 증세들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국가적인 시스템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던 세월이었던 거죠. 그걸 돕고자 이제 임진왜란이 있고 막 하여튼 그런 복잡한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이제 왕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야 이거는 정말 제대로 이게 일종의 민간 치료인 거죠. 민간 치료고 어쨌든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사대부가 글을 좀 알고 이해하면 웬만큼 도울 수 있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의 한의사들도 이 동의보감을 보면 도대체 이런 임상이 어디 있었을까 싶은 임상조차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다니는 그 한의원의 선배님은 저의 주치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뭐 어디에 아파가지고 누굴 소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분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이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웃으면서 이런 얘기 할 때가 많아요. 몰라. 나 잘 모르겠어.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근데 동의보감에 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증세가 있을 때 이런 약재를 먹이고 이렇게 침을 놓으면 뭔가 좀 호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시장,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전문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옛날 같은 법률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법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장들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가면 뭐 완전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새 뭐 슬기로운 깜빵 생활 같은 거 하지만 이 깜빵에 제가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몇 번 들락거리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정과, 뭐, 시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상담해줘요. 딱 들어오면 자기 뭐 얘기하면 넌 집행유예야.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 나가. 너는 안 풀리겠다, 야. 이러면 그냥. 넌 한 5년짜리야. 그냥 그 안에서 다 결정해. 완전 도사예요. 근데 국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건 브로커잖아. 그렇죠. 예, 브로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 누구예요? 구당 선생님. 네. 구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뭐 아주 뭐 몇십 년 동안 뭐 평생을 침을 놓고 뜸을 놓으신 분이거든요. 이게 뭐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불법이다. 평생 그 사람 그걸 해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 도움받고 침 배우고 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게 불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떤 라이센스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리가 근대와 현대라고 하는 이제 일제 시대와 그 외에 이제 해방 이후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볼 때 전문가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좋은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깊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전문적인 의료 시설에 의해서 뭘 하고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전문가에게 다 맡기고 우린 뭘 하면 되냐면 우린 돈만 벌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버는 일에 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학원을 가야 돼요. 엄마 아빠는 죽어라고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엄마는 또 무슨 음식점 같은 데서 알바를 해야 되고요. 알바를 해야 되고, 아빠는 또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좋은 학원에 보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제 불과 100년이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누나가 가르쳐줬어요. 네, 형들한테 배우고. 형들한테 배우고.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해결하던 것들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건 어떤 비싸잖아요. 더욱더 고도한 전문가는 더욱더 비싼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옳은가, 이런 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골프에서 지평을 넓힌다는 게, 저는 일종의 이 시대적 흐름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주 소극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저항이다. 나름대로 이 시대가 이게 옳은 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저항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의보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고미수 선생이 쓴 동의보감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99%의 병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심각한 병이 아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내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 이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또 마음의 흐름이 도대체 내 오장육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화가 나면 어디가 어떻게 되고, 또 긴장하면 어떤 장기가 상하고, 또 어떤 기운에 노출되면 내 몸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공부해야 될 거잖아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기 몸을 이해하는 거고, 자기 몸과 연결된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맡겨놓으니까 그냥 아주 사소한 감기 하나가 걸려도 막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약 먹으러 가야 되고, 주사 맞으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삶에 대한 포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